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돈의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국방 예산으로 무려 2,000조 원을 선언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과거 소련처럼 군비 경쟁의 늪에 빠뜨려 스스로 파산하게 만들겠다는 무서운 경제 안보 전쟁의 선포입니다. 우주 레이저 골든돔과 척당 14조 원짜리 황금함대가 태평양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거대한 함대를 지을 유일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2,000조 원의 자본이 중국의 숨통을 어떻게 죄는지,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백조 원의 잭팟을 터뜨리며 세계 안보의 주인공이 될지 그 잔혹한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폭탄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꿈의 군대 건설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 우리 돈 약 2,000조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 국방 예산인 9,010억 달러에서 무려 50% 이상 뛰어넘는 수치이며 미국의 GDP 대비 5%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과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모든 재정적 화력을 군사력에 집중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안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이 무기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이것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1년 GDP를 합친 것보다 큰 금액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토록 무리한 군비 확장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단순히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본의 격차를 통해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는 경제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그 국방비로 개발된 기술로 다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럼프식 선순환 안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중국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GDP 5%가 군사비로 전환되는 순간 전 세계의 무기 체계와 기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를 말입니다. 트럼프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골든돔 프로젝트에는 무려 230조 원이 선투자됩니다. 이것은 위성과 레이저 그리고 요격체계를 결합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1초 만에 탐지하고 파괴하는 우주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력이 이 골든돔 앞에서는 그저 하찮은 불꽃놀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의 실제 구축비가 791조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 경고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목표는 중국을 경제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든돔은 단순한 방어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핵 억제력을 무력화하여 그들의 군사적 위상을 일격에 파괴하는 기술적 종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위해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에 의해 기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곧 중국 경제의 파멸로 이어지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중국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대자비를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적 방어 계획이라는 카드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며 소련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군비 경쟁의 늪을 설계했습니다. 소련은 무너져가는 경제를 뒤로한 채 군사비를 쏟아붓다 결국 스스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 화려한 몰락의 시나리오를 중국 시진핑 주석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부채 위기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최악의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2,000조 원을 쏟아부으며 무한 군비 경쟁을 선포한 순간 중국은 소련과 똑같은 멸망의 경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국가 기밀로 붙여질 만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비 경쟁에 동참한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복지와 산업 투자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따라붙지 않으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이것은 생존이 걸린 잔혹한 양자택일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으려 GDP의 25%를 군사비로 쏟아붓는 순간 중국 내부의 사회 안전망은 무너지고 인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정교한 덫입니다. 트럼프는 골든돔과 황금함대 그리고 인공지능 드론 운용체계를 앞세워 중국을 장기전으로 끌어들여 내부 붕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체력 한계에 다다랐으며 14억 인구 중 생산 연령층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재앙 속에서 군사비 폭증은 곧 공산당 정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군비를 따라오면, 내부 혁명 포기하면 대외 패권 상실이라는 두 가지 독약을 동시에 먹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중국의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압박은 중국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척당 14조 원에 달하는 핵무장 초전함 10척으로 구성된 황금함대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 함정들은 중국의 최신형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을 태평양 한복판에서 압살하기 위해 설계된 괴물들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500발을 탑재하고 레이저 방어망으로 적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는 이 전함들은 중국 해군의 존재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해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패권을 영원히 끝장내는 전략적 선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삼형 항모나 55형 구축함은 이 거대한 황금함대 앞에서 종이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트럼프급 초전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국 해안을 봉쇄할 것입니다. 척당 14조 원이라는 금액은 미국조차 부담스러운 숫자지만 트럼프는 이를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잠식해 벌어들인 돈을 관세로 빼서와 그 돈으로 중국을 섬멸할 전함을 만드는 셈입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은 자신의 피로 만들어진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이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현재 숭룡공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 거대한 함선들을 단기간에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을 외면해온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1위 조선 기술은 트럼프 황금함대 구축의 유일한 열쇠이자 핵심 카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같은 한국의 거대 조선소들이 트럼프급 전함의 공동 생산에 뛰어들게 되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업이 현실화됩니다. 이것은 한국 조선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잭팟이자 미국의 국가안보 역할을 분담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초전함을 한국의 도크에서 만들고 한국의 기술로 유지 보수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의 거대한 병기창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 이상의 먹거리를 제공할 초대형 호재입니다. 방산 분야 역시 거침없는 폭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호주 그리고 중동을 휩쓸고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가 이제 미국의 까다로운 조달청 입찰 전선을 돌파하려 합니다. 미국의 국방비 폭주는 한국 방산에게 천문학적인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없애버리려는 미국의 최종 전략 속에서 한국은 최대의 수혜국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GDP의 5%를 국방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우리 무기를 사줄 큰 손이 나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유럽과 중동에서 증명된 한국 무기의 가성비와 성능은 미국 조달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우방국들의 군비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국방 예산을 빨아들이는 영리한 생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선택의 골든타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GDP 5%라는 새로운 국방비 기준을 제시하며 나토 국가들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방비를 3배 이상 증액해야 하는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고 한국 역시 국방비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포위망 안에 동맹국들의 군비 지출을 강제하여 중국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전후 체제를 사실상 붕괴시키며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호주는 핵잠수함 8척 확보로 미중 전선의 최전방에 가담했습니다. 한국 역시 국방비 100조 원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100조 원은 단순히 소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방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나아가 전세계 방산 시장의 1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의 숨통을 더 빨리 끊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군사력을 키울 때 중국 공산당이 느끼는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군사 동맹으로 묶어 중국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을 정밀 타격하는 이 군비 함정은 중국이 따라오면 내부 혁명이 일어나고 포기하면 패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양자택일의 독극물입니다. 14억 중국 인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예산이 미국의 골든돔과 황금함대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생산에 탕진되는 순간 공산당의 지지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군비 지출의 증폭은 중국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트럼프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경제안보 복합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폭주가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고 사회보장제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한 군비 경쟁은 공산당에게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강경 노선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트럼프는 상대의 이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대한 함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2천조 원 국방비 폭주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략과 패권을 꿈꾸는 독재 국가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이자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다시 세우려는 거대한 설계입니다. 자연의 폭설이 캄차카의 안보를 무너뜨렸다면 미국의 자본과 기술은 중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지금 한국은 동맹의 프레임 속에서 최대의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조선업의 부활과 방산 수출의 폭주 그리고 국가안보의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곧 우리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시각과 전략적 판단만이 대한민국을 세계 초인류 국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광기 어린 질주 속에 우리가 올라탈 황금 티켓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잔혹한 군비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시진핑은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악수를 두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기회를 독식하여 진정한 해양 강국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2026년의 이 대격변은 전 세계 질서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재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가슴 벅차게 맞이해야 합니다. 역사의 승자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방비 폭주와 그 뒤에 숨겨진 중국 말살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 앞에 무너질 침략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볼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역사의 파도 위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팩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